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발표된 어제 1일 확진자 수 223명이에요. 통상적으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200명을 넘겼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네, 뭐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그 예외적인 경우 자체가 지금 감염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러한 그 주말에 증가하는 이 부분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100명대에서 지금 200명대로 증가한 지 벌써 일주일 만에 이렇게 2배로 증가했고 네네. 또 실제로 200명 이상 이 증가한 것도 연속 사흘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듯이 지금 감염이 확대되고 있고 이 부분이 더 혹시라도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방역망에 통제가 안 된다면 제3차 유행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신천지발 1차 유행 그리고 이제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그의 2차 유행 그 정도의 지금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들이 또 방역당국 역시 이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적 특성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고 독감 모든 것에서 다 겨울철에 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방역 단계를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눴습니다만 네. 단계를 격상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집단 감염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래서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있었다면 지금은 일상 속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소규모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럼요. 네. 아시다시피 집단 감염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어느 특정 장소의 특정 시점에 특정 집단이 발생을 오니까 네. 충분히 막은다면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죠. 이미 집단 감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숫자 거의 34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사실 과거처럼 50명, 100명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뭐 5명, 1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감염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상화돼서 퍼졌다.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족 간 감염이나 지인 간 감염을 통해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고요. 네. 따라서 집단 감염의 용어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부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이 치료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래서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거리두기라든지 치료를 어떻게든지 줄여서 치료를 잘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그런 방역 당국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요. 40대 이하 확진자가 거의 50%에 육박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또 한 차례 지금 재확산 양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꼭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나요? 예. 네네. 보통 이제 젊은 사람, 30대 혹은 40대, 50대가 과거와는 그렇게 60대가 더 중요했습니다만 그쪽이 좀 증가하는 양상은 아무래도 계절적 특성, 이 겨울이라는 특성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지인 간이나 이런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원인인지를 좀 들여다보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방역 정책의 초점을 좀 정확한 개입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격리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적절한 치료 이런 것들로 이제 대책이 조금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도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주말 내내 2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상 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 양상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시는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단계 조정을 이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점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100명이잖아요. 근데 일부 뭐 수도권이나 강원 지역의 경우 이미 넘은 곳도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 99.4명, 아직 100명에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뭔가 단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점 동의합니다. 예. 뭐 숫자가 100명이다, 99명이다 사실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정말 중요하지는 않겠죠. 뭐 네. 99명은 안 되고 101명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보다는 그 의미를,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라는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1단계는 뭐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고요. 지금 분명히 서울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지역적 유행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추세를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런 예. 면에서 꼭 99명이다 이런 숫자를 또 일주일간이라는 걸 보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예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점은 아마 이런 예고를 통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예고를 좀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는 거를 정부가 좀 세분화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물론 정부의 그 설명이 있었지만 아직 1, 2, 3단계로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1.5단계면 좀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1.5단계는 이제 1단계하고는 이제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마스크 쓰기가 더 강화되고 네. 또 더 확대되고 또 모임 자체도 100명이라는 이런 부분도 명확해지면서 지자체가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체육 행사라든지 실내 모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더 강화됩니다. 예. 네. 다만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단계, 2.5단계를 추가로 놨냐면 그런 단계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특히 이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많은 부분들이 적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즉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맥락을 좀 이해해 봐야 되고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1.5단계를 놨으면 실질적으로 2.5단계에서는 무엇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좀 지침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처럼 뭐 처벌이나 통제나 비난 위주의 이런 어떤 방역 정책보다는 좀 더 포용하고 끌어안고 연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미 신천지 사태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 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 그동안 수차례 봐왔잖아요. 지금 정부가 단순히 1.5단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지금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재확산이 더 크게 되기 전에요. 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방역은 철저히 더 해야죠. 그럼요. 그러나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단순히 비난을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런 거 위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네. 마스크 하나만 놓고 말씀드릴까요? 마스크 전 세계에서 통계를 매달 이렇게 냅니다. 우리나라 마스크 착용률은 거의 92에서 93%로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 착용을 안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자꾸 처벌하려고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의 11개월 동안 이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불편함과 고통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자, 이런 점을 국민이 연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따뜻한 인간 중심의 방역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뭔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스크 착용에 특히 자영업자와 관련돼서 지금 처벌 규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자영업자가 본인들의 종업원이나 본인들 사업장의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소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마스크 착용을 하냐 아니냐 갖고 강조하고 이 부분의 처벌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규제와 통제고요. 그로 인한 불편함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어서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좀 보완하는 것이 좀 인간 중심적이고 따뜻한 방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끝나서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교수님, 국내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유형이 발견됐다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계속 조금씩 변화합니다. 독감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백신 나오는 것처럼 S형, V형, GH형 이렇게 나오고 GV형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2건이 찾아졌다라고 질병관리청이 보고를 했습니다. 네. 아직 2건 정도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유럽에서는 좀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분이 강화됐거나 감염력이 악화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유심히 쳐다보고 앞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걱정인 게 그 부분이 아직 뭐 이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변이라는 건 언제 또 발생하고 언제 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뭐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돌연변이 이런 변이 때문에 좀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백신에는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생백신, 사백신, RNA 백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백신들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러한 변이에도 모두 적용되고 유효한 유니버설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백신의 형태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요. 설사 백신이 독감 백신처럼 여기에는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백신을 맞은 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맞으면 훨씬 더 증상도 약화되고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 12월 3일 코앞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안전 관련 방안을 내놨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49만 수험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사전에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까지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어 안전한 수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보신 대로 지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한다 이러면서까지 뭐 방침들을 내놨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저게 좀 적절한 건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또 없을지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네.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보호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 코로나19 걸리면 시험 보는데도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뿐더러 또 이 수능이라는 40만 명, 50만 명이 모이는 또 학부모까지 아침에 다 데려다주고 오고 이런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폭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하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학생들을 가능하면 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개인 위생, 손 씻기와 마스크를 철저히 하는 부분에서는 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능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의심 증상을 보여서 등교가 중지된 고등학생 하루 평균 이거 뭐 추산입니다만 5,000명에 달한다 그러더라고요. 5,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숫자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300명에 400명 정도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혹은 검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통보를 받고 학교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고등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뭐 최근 들어서는 뭐 4,000명, 4,900명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상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돼서 정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소식 또 다가오는 수학 능력 시험 이야기까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